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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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구나. 예, 지금 이제 문화기술과 융합기술 쪽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문화기술에서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었던 거죠. 그거를 음. 이어받아가지고, 딴 얘기하면 안 되구나. 예, 하여튼, 예, 문재인 정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 BTS, 박근혜 정부에서는 싸이, 뭐 이런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컬처 테크놀로지에서는. 선전하고 있죠. 이쪽에서는. 네.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상품화해서 미디어에 탑재해서 유통하는 이런 모든 가치사들을 그 컬처 테크놀로지 영역에서 보는데 넷플릭스 보면 그냥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런 대표적인 형태가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는 음. OTT라고 하는데 그 OTT 형태는 뭐냐면 온 디맨드 비디오 서비스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온 디맨드 서비스는 옛날에는 방송 시간에 맞췄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8시 30분에 밤 8시 30분에 하는 일일 연속 보기 위해서는 꼭 KBS나 SBS, MBC에서 하는 8시 30분 일일 연속극을 보려면 뭐 그 시간 맞춰서 가서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 귀찮아도. 예, 그래야 9시 뉴스 하기 전에 그 일일 연속극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옛날 방식인 거고요. 지금은 그냥 뭐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가다가 KTX 타고 그 부산에 가는데 일일 연속극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넷플릭스 또는 비디오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공학적 기술 외에도 인문, 사회, 디자인, 예술 분야의 다양한 지식이 결합되어 여러 노하우를 융복합한 복합 기술의 총칭을 뜻하기도 한다. 그걸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한다.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요즘에는 수학을 잘한 천재가 사회를 못 바꿔요. 네. 그리고 과학을 잘한 천재가 또 사회를 바꾸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음. 이제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CEO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한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을 선호했거든요. 근면성실이니까. 예. 근면성실한 사람들이 요즘에는 아무런 사회적 기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음. 자기 아는 것만 아니까. 그러면 기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력서가 아니라 뭐 보험이죠. 국민연금이 아니라 뭐죠? 건강보험. 그거를 건강보험 득실 뭐 상실 이걸 떼보면 회사가 여러 군데 다니는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많았는데 그런 걸 옛날에는 굉장히 비난하고 매도했는데 지금 오히려 좋아지는 상황이 돼요. 왜냐면 많은 걸 해봤으니까. 많은 걸 해봐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험 많은 사람들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파이팅을 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이미 50년 동안 경험 많이 해보셨죠. 네, 이제 50년 동안 그러니까 다른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또 다른 경험을 해봐야 돼요. 네, 또 다른 경험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되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 CT 기술에서는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어요. 음. 네, 왜냐면 많은 걸 해봤으니까 조합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음. 그래서 한국인들이 요즘에 잘 나가기도 해요. 왜냐면 한국의 문화는 대표적인 게 비빔밥이잖아요. 아. 그죠? 비빔밥 뭐냐면 비빔밥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얘기들이 뭐냐면 대체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다. 다 섞여가지고. 예, 근데 음. 비빔밥은 사실은 융복합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음식들이 대부분 융복합이 많아요. 비빔밥도 그렇죠. 음. 그 맞아. 다음에 그 설날 차례 지나고 나면 이제 부침개 이런 거 남으면 다 때려놓고 찌개 끓여가지고 먹잖아요. 이게. 알 수 없는 잡탕찌개 끓여 먹잖아요. 융복합입니다. 그리고 예, 부대찌개. 예, 부대찌개도 뭐 이렇게 뭐 다 섞어가지고 집어넣는 거고요. 뭐 많아요. 한국 음식에는 너무 융복합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잘 나가요. 융복합 음. 시대에 딱 맞는 거죠. 예. 근데 일본 음. 사람들은 보면 그냥 회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어. 예, 그냥 생선살이야. 그럼 날로 먹는 것 뿐이야, 그냥.
그런 음식들이 주를 이뤄요.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이 재료의 원재료의 그 모양 그대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처럼 우리는 뭐 이유는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때려 넣은 거지만, 예, 거기는 이제 지금 시대에는 일본이 좋은 새롭고 좋은 아이디어를 빠른 속도로 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일본은. 예. 그래서 그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미 앞선 50년 동안 여러 가지를 했으면 이제 새로운 50년을 위해서 또 다른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옛날 거 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네네네. 예, 예. 그래야지 전혀 다른 서비스,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를 또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왜 융복합이 중요하냐면 전 세계의, 그러니까 인류죠. 그냥 인류라고 말씀드릴게요. 인류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게 뭐냐면 아이폰 3G예요. 2007년,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 이제 아이폰 3G가 들어왔고, 미국에서는 2005년인가 6년에 발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5년 이전에 아이폰 3G가 나오기 전에는,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한테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네. 그 아이폰을 기획해서 만든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교 그 졸업식에서 연설했던 내용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커넥팅 닷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뭐 입양돼서 살아가지고 돈이 없어서 리즈 대학이라는 뭐 지방에 있는 조금 칼리지아에서 뭐 폰트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고 이게 저는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공부를 막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이걸 가지고 살다 보니 처음에는 이게 서로 다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 덧이죠. 예, 점들을 연결해서 보니까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다. 이게 핵심 논리였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아이폰 3G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젊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스티브 잡스가 좀 봤더니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사진 찍고 이메일 보내고 그다음에 뭐 게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가끔 뭐 또 컴퓨터 쓰는 일도 좀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그 강연 동영상을 보면 뭐 폰이면 그거잖아요. 그냥 전화, 폰. 그다음에 뭐 또 뭐라 하더라. 예, 뭐 컴퓨터 나와요. 뭐 이메일 보내야 되니까 뭐 이메일. 그다음에 또 하나의 기능이 뭐 있죠? 뭐 사진 뭐 예, 사진기. 요 세 가지를 합쳤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다 있었던 것들인데 깜빡한 거예요. 예, 짝수도 짬뽕해서 대성공을 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융합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융합 능력이 중요해요. 네, 여기저기서 뽑아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기술들을 합친 게 아이폰 3G예요. 네, 그래서 융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문화 기술과 융합 기술을 보면 영화를 만들 때 시나리오, 촬영, 그다음에 제작, 그다음에 3D 그래픽, 그다음에 뭐 EI가 포스트 프로세싱이래요. 뭐 그러니까 후보정 이렇게 되어 있는 영화 제작 방식이 그 보면은 많은 이제 기술들이 여기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죠. 예, 예, 많은 기술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보면은 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공학만 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들이랑 잘 얘기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예. 그거는 뭐냐면 인문학이라는 거 말 자체가 사람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공학은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게 공학인 거고 사람을 연구하는 건 인문학인데 그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러니 인문학 쪽에서는 사람한테 이제 배려도 잘해주고 물론 뭐 목적은 다 있겠지만 뭐 이런 걸로 하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공학은 이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디서 나올 수가 있냐면 사실은 인문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해해야 이 사람이 뭘 필요한지를 알잖아요. 그럼 그거를 알고 있는 기술을 갖다 붙이면 이제 이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교육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자기들이 왜 중요한지 잘 몰라요. 각성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사람을 이해하는 게 다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음. 이런 거죠. 공돌이들이나 군인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좀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왔는데 자꾸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고 자꾸 뭐 먹을 거 달라고 이러면은 일단 왜 그럴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왜 이럴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궁금해가지고 이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궁금해가지고 학교 급식을 음. 알아봤더니 엉터리를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밥도 딱 주고. 아. 그러니까 애가 진짜 와서 먹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군인이었으면 그런 인간적인 음. 소통이나 인간적인 이해, 사실 아이와 엄마는 인간적인 소통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일 거고요. 예. 특히 뭐 인문학기를 공부 안 해도 최고 수준일 때, 그러니까 그게 필요를 알게 된 거예요, 엄마가.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군인이었는데 군인이면 이럴 거 아닙니까? 아니 이놈 시끼가 왜 살찌려고 자꾸 밥만 먹어? 야 됐어, 먹지 마. 이렇게 나올 거라면 분명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지금의 기술은 그 소통을 통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뭔지를 파악하는 그 캐치 능력, 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해하는 능력은 아무래도 인문학 쪽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때로는. 예. 또 융합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게 계속 나오죠. 예. 계속 나오고 여기 보시면 뭐 융합에 관련돼 있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